대해서 이제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의 차원에서 아니면 뭐 법치국가, 법치주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예, 한국의 어떤 제도적 공정성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이제 법과 권력의 문제, 사회적인 제도의 문제, 법치주의 문제로 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의 이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공정해야 마땅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법학자들은 법철학에서 법을 옳음과 형평의 학문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으로 사회 제도의 차원에서도 그 justice, 즉 정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표현이 어떤 그 조직에 붙어 있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법무부가 정의 Department of Justice이죠, 영어로. 그다음에 대법관 같은 경우에 영어 표현은 Supreme Justice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법과 공정, 법과 정의의 불가분리성을 저는 웅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정과 정의의 문제하고 한국 법치주의, 이 법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 그 불협화음을 생산해내고 있냐면 일부 이제 기득권 계층과 기득권 집단 또는 사회적인 특수계층이 공공연하게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불문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는 전 세계의 국가들 가운데서도 정관외우라고 하는 것이 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사회적인 관행으로 이렇게 실행되는 사회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관행과 관례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고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외우라고 할 때 이제 주로 그 법조계를 지칭을 하지만,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옷을 벗게 되면 후배 검사와 판사들이 그런 자기 선배의 어떤 선배가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재판에 또는 기소 과정에 일테면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이게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영역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관애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만 널리 통용되는 관용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물론 이제 법조계 인사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런 전관애우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것은 엄격하게 검증 자체가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사안이기도 하고요. 적어도 이제 국민 여론의 차원에서 정관애우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통념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하고 있고, 저는 사실적인 근거가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정관애우 현상이 저는 국사범 또는 체제사범으로 엄히 징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생각이고요. 정관애우라고 하는 그런 한국어 표현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정관애우는 정관범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재조정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여야 한다. 이거 뭐 근대와 민중화의 출발점이고, 입법자의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은 찾을 수 없다. 아니 불법적으로 입법을 하면 일리갈 리걸리즘, 불법적 사법주의, 불법적 법률주의를 계속 강요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쨌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충돌할 때에 이따가 이제 저희가 뭐 대안 때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자들은 다수결주의를 주장할 것이고 법률가나 사법주의자들은 법의 지배를 주장할 테지만 두 개가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주체가 되면 그것은 그 법의 지배이면서 인치가 제약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입법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 영역까지 이제 확장시켜가는 게 정의로부터 평등으로까지라면, 저는 바로 말씀 주신 법에 의한 지배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가 돼서 법이 수단이 되는 순간 법의 해석을 독점하는 자들, 즉 인치가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론과 헌법이론에 중요한 겁니다만, 왜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를 반대해야 되는가? 사법통치사회가 되면 데모크라시가 주리스토크라시로 넘어가는 순간 룰 오브 로이어스, 이 법률가의 지배가 되면서 결국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법률가들에 의한 지배가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최소한의 기회, 시민으로서의 기회조차도 법률가의 지배, 사법통치사회가 되면서 불균등해지고 불평등해지니까 사실은 기회, 접근의 불평등,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불평등.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출발은 모든 개인들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치인 권리를 갖고 행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통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의회는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죠. 행정부는 행정부의 최고 수반, 리더만 투표를 해요. 그리고 리더가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그런 권한을 갖죠. 그리고 그것이 잘 됐을 때 민주주의, 결국은 투표자들의 지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정책 목적에 따라서 행동하고 리더가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국민의 지배가 아니라 관료, 뷰로크라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집단이 또 있죠. 바로 이 사법부죠. 사법부의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제도화에서 묘한 신장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출되지 않으면서 또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정치의 사법화, 모든 의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전부 법원으로 고소하고 어떻게 해서 소송하고, 정치의 사법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법관들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결국 한국 민주주의를 결정해버리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메리토크라시에 의한 지배니까. 법의 요소가 여러 차원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법이 결국은 공정과 그다음에 국민 개개인의 존엄을 뒷받침하는, 그리고 보장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민주적인 제도로 작동하느냐, 아니면은 법이라는 것이 특정한 집단이나 특정한 법관들의 어떤 이익을,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보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공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에서도 그런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고,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인 법에 대한 정의,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하에서의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법은 그야말로 중립적이고 이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의 화신으로 작동하는 그런 거로 기대하기에는 현실의 제도는 너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공정 문제가 민주적 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문제는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처럼 무엇이 민주주의인가에 관련된 이해도 아마 진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주적 제도가 성숙되어 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아주 잘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3부서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 한국적인 현실에서 예컨대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조금 사태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사법화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마치 그러니까 사법부의 핵심적인 인사들, 예컨대 뭐 검사가 됐건 판사가 됐건 판관이 됐건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지배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정치의 사법화를 가져온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법부를 오용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3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낼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도 예컨대 뭐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마치 국민으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이제 전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공정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0여 년간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사실 끝이 없는데요. 맨 끝으로 우리가 좀 논의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뭐 80년대 세대,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떤 논의도 있느냐면 사실 사회적 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 아니면 문화 권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때에도 특정한 세대가 예를 들자면 기회를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으로 출발을 해서 제도적 불공정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논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 학벌주의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사실 뭐 족벌주의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지 이런 문제를 우선 일반적으로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능력주의와 공정의 문제를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